오늘은요 몇 18일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가설검정 예제들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복습이 왠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건 아시죠? 9월 25일 그 무슨 기념일이죠? 네. 공자님 생신. 아 그렇군요. 잠깐만. 공 뭐라고 하죠? 공부자 탄신이래. 평강일인가? 아 이건 건학기념일인가요? 네. 이렇게 이거 휴강하고요. 그다음에 녹강으로 대체합니다. 자, 생 휴강을 하면은 저희가 16주 일정까지 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녹화로 돌릴게요. 그리고 숙제는 9월 20일까지. 네,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제 두 번째 숙제용으로 문제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에서 2주 뒤가 언제죠? 10월 4일인가요? 그래서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수업 끝날 때마다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씩 내겠습니다. 합쳐서 10월 4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 임용고사 범위에 호목 1에 임용고사 범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슬라이드 페이지랑 그다음에 그 옆에 써 있는 어떤 연도 몇 번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일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달라요. 페이지 80분과 슬라이드 두 개가 달라요. 그렇군요. 사실 의도는 옆에 있는 그 컨텐츠가 중요하긴 합니다. 슬라이드 페이지보다는 그 연도의 그 번호를 딱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풀려고 한 거거든요. 혹시 다른 거 푸신 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슬라이드 10분과 그게 그 번호가 페이지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그냥 그리고 하나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푸신 게 있는데 그냥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 생각했어요. 슬라이드 번호로. 슬라이드 번호. 그러면은 이미 푸셨으면은 그냥 그거 그냥 그대로 내십시오. 네. 그다음에 제가 조교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슬라이드 번호 아니면은 그 문항이 가리키는 번호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가설 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익혀봤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쭉 읽고 나서 그다음에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다시 한번 저 리뷰 쪽에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가설 검정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됐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죠. 지난 시간에 조금 채우다가 말았었죠? 이제 남은 부분 마저 채우고 이그젠플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모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떤 PDF에서 IID 랜덤 샘플을 지금 뽑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true가 우리는 뭐 다른 가설은 검증할 수 없고 우리는 문제를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우리가 모르는 모수 세타가 요 집합에 있는지 아니면 요 집합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상태이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고 디시전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거 가지고 2x2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자, 우리가 관측한 건 뭐였냐면은 요 세타에서 F가 PDF라는 건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IID로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를 판정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판정을 내리는 규칙을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좀 시켜봤었습니다. 어떻게 모듈화를 만드냐면
일단 x1 1부터 xn까지를 서머리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x1부터 xn까지를 서머리하는 건 모두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 하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검정 통계량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두긴 했어요. 하지만 컨셉추얼리 그 표본에서 아무 거로나 축약하는 아무 함수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테스트 절차는 검정 통계량을 만들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표본 평균으로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의 3토를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뭐 루트 n분의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거를 분모로 나눈 이런 어떤 규칙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 t라는 대응 규칙 하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건 요 디시전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시전을 내리는 포맷이 요약하는 규칙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T가 어떤 사전에 지정된 집합 C에 들어가면은 H0를 리젝트하기로 하자. 여기까지가 지금 보통의 이게 하나의 우리가 검정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부르는 어떤 절차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가 뭐 T가 어떤 소문자 C에 대해서 소문자 C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요 H0를 리젝트하자, 이런 규칙을 정해놨었죠.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는 H0를 택하거나 아니면은 H1을 택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게 되고요. 디시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디시전 택하게 됐었고, 우리가 이게 문헌마다 다른데 H0를 택한다, H1을 택한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H1을 택한다라는 말은 보통 귀무가설 H0를 규격한다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H0를 택한다라는 말은 조금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H0를 택한다기보다는 H0를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뉘앙스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것도 주구장창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는 조금 통계의 수리적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진 않도록 합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시츄에이션은 뭐라고 했었죠? H0가 맞을 때 H0를 리젝트하지 못했으면 좋겠고 H1에 맞을 때 H0를 기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100%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용어를 뭐라고 불렀었죠? 네. 1.5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규모가설을 리젝트하지 못하는, 여기는 오류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죠? 이종오류라고 불렀었죠?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또 슬라이드를 봅시다. 자, 검정 통계량 얘기했고요. 다음에
자, 기각역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한 통계량이 기각역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규모가설을 기각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기로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의 통계적인 가설 검정의 포맷은 언제나 이런 방식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안해야 내야 되는 것은 이 T랑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1종 오류, 2종 오류는 지난 시간에 썼었죠? 자 그러면 잠깐 이 얘기를 할까요? 자 T와 C는 어떻게 고를까? 자, 정답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과서 본문의 글을 가지고 온 이유는 T랑 C는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문단의 주요 요지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좋은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로서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교재 본문을 조금 제가 매끄럽게 윤문했습니다. 주어진 기각력에 대해 자 2x2 테이블은 저기다 그렸죠. 자, 본질의 참 상태 관점에서 가설 검정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올바른 결정 이외에 1종 오류, 2종 오류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읽으십시오. 모든 가능한 T와 C의 선택 중에서 이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의 가능성을 낮추는 T와 C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데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그냥 항등함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가격을 공집합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reject H0 if and only if x1부터 xn까지가 공집합에 들어있으면 기각하라. 뭔 소리입니까 이거? 기각 아니. 네, never reject H0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디시전 중에서 어디를 완전 버리는 겁니까? reject H0로 완전히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1종 오류의 확률은 0이 되는 건 맞죠? 네, H0가 2를 때, 즉 뭐 이 물이 폐수건 아니면 깨끗한 물이건 무조건 지금 폐수가 아니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는, 깨끗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얘가 만약에 폐수가 아니면 좋은 디시전인데 이거 만약에 폐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마무시한 지금 그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제가 뭔가 헷갈려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잠깐만요. H0 폐수가 아니다. 자, 그럼 난리제팅 H0는 이게 지금 채택 H0를 채택하는 거죠. 오케이, 네, H0가 폐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트루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H0가 만약에 폐수가 아니라면은 내가 H0를 리젝트하지 않으면은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먹는 물이 만약에 더러운 물이야, 그러면은 이 결정은 타입 2 에러로 이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좀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책을 좀 읽으면서 규모 가설을 어떤 쪽으로 설정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했었죠. 흔히 둘 중에서 일종 오류를 더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설정한 H0는 더 나쁜 쪽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마 책에서의 예제가 폐수이다였죠? 자, 그러면은 리젝트 H0가 정수이다. 깨끗한 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never reject H0라는 거는 그냥 대충 언제나 H1을 accept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언제나 패스라고 결정 내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언제나 깨끗한 물이라고 결정 내리는 거죠. 내가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네, 언제나 패스라고 결정 내리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 모든 위험성을 다 배척하고 현재의 공법을 계속 유지하고 뭔가 다른 공장에서 조금 정수 규칙을 바꿨을 때 네가 만든 건 언제나 폐수야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언젠가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 공장의 정수 처리 규칙이 조금 더 비용적으로 많이 저렴하다면 조금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깝깝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은 좀 전형적으로 판정을 하냐면, 조금 위험한 일종 오류의 확률의 한계를 정해놓고 이거를 만족하는 기강력이라기보다 테스트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일종 오류의 한계를 만족하는 테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종 오류의 확률을 최소화하는 테스트 하나를 고려를 하고 싶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종 오류의 확률을 수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종 오류는 트루 섹터가 오메가 제로에 있을 때 H0를 리젝트 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써놓고 이 사건의 H0에서의 확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일종 오류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일종 오류의 확률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세타가 H0를 리젝트 한다는 거는 T가 C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랑 동치죠. 그 녀석의 확률인데, 자, 다만 probability가 지금 누구에 의존해요? 세타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H0가 맞는 것에 포함된 모수 공간의 세타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면 이 확률도 세타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세타가 오메가 제로가 있어도 뭐든지 오메가 제로 있을 수 있는 세타에 대해서 일종 오류의 확률의 최대값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T랑 C를 선택할 수 있으면은 나름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연두색 칠한 거 일종 오류 확률의 최대값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다른 책에서도 써있던 말입니다. 시그니피컨스 레벨,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검정 크기,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다른 말을 했었습니다. 검정 크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좀 다르게 정의된다, 이런 말을 제가 지나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개념에 익숙해지고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요 둘 다 요 녀석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밑에 풋노트를 써놨어요. 문헌에 따라서는 사이즈와 레벨의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이 책으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자, 레벨과 사이즈를 어떻게 갈랐냐면요, 자, 어떤 테스트가 레벨이 알파라는 거는 사이즈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테스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은 사이즈가 뭐 0.03이 나왔어. 그러면은 얘가 레벨 0.05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매우 엄격하고 더 꼼꼼한 정의이기는 한데, 저희가 읽었던 다른 책들과 호환성을 맞추려면은 요 정의로 가는 게 읽으시기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다음에 저희가 메인으로 가고 있는 호그 앤 크레이그 책도 이 정의로 갑니다.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끝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새로 정의하려는 게 이제 타입원으로 얘기는 했고요. 자, 근데 위에 본문 한번 읽어보면은 일종 오류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만족하는 테스트 중에서 이종 오류의 확률을 최소화하는 녀석을 뭔가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여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타입 2 에러의 확률을 낮춘다는 거는 이 H1에 맞을 때 커렉트 디시전의 확률을 높이는 거랑도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H1에 맞을 때 커렉트 디시전의 확률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자, 어디 보자. 이거 검정력이라는 말로 보통 정의가 되고요. 한국어로는 파워입니다.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파워는 자, probability of H1이 맞을 때 자, H0를 리젝트할 확률이니까 리젝트할 확률은 똑같이 probability of T가 C에 들어있을 확률이 되겠고, 여기서 역시 이 true probability는 세타에 의존하는데 그 세타가 지금 어디 있는 녀석이에요? 자, 이 대립 녀석이 맞는 모수 공간에서의 한 세타를 잡아와가지고 그 세타에서 일종 오류를 죄송합니다.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사건의 확률로 검정력이 정의가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검정력이라는 거는 세타에 의존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얘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1에서 H0를 리젝하지 못하는 확률을 뺀 거죠? 자, 근데 세타가 H1에 오메가 1에 들어있으면은 자, H1이 맞는데 H0를 리젝트하지 못하는 확률이니까 이게 타입 2 에러의 확률이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파워는 1 빼기 타입 2 에러의 확률, 물론 세타는 오메가 1에 들어가 있을 때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념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이그샘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검정력이라는 건 보통 세타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검정력이라고 하지만 검정력 함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무 뜬그런 얘기 잡았었어요.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제들을 살펴보면서 특정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 그다음에 특정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는 전형적으로 어떠한 테스트들을 고려하는지 한 4.5절, 4.6절, 그다음에 4.7절에 걸쳐서 한 예제들을 한 8개, 9개 정도 보실 겁니다. 자, 책의 example 4.5.2고요. 그다음에 자, 부제는 Success Probability P에 대한 One-Sided Test입니다. Success Probability, 성공 확률은 보통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 용어였었죠? 이항분포나 베르누이 분포에서 결과가 0, 1일 때 등장하는 것이었고, 요거는 True Distribution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One-Sided Test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만드는 그 테스트들이 검정하려는 가설의 타입이 여기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One-sided 테스트랑 Two-sided 테스트가 있었다는 책이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호그웨인 크레이그 수리통계학 책의 구성은 일단 One-sided 테스트들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Two-sided 테스트들이 예제로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4.6절에는 이 4.5절에는 example이 3개가 있습니다. 다 one-sided 테스트입니다. 일단 가장 쉽게 바이노미얼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예제들이 그 다음에 2개 예제로 등장합니다. x1부터 xn까지를 랜덤 샘플 from binomial 1, p 베르노이 p죠. 뭐 예를 들어서 n명의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북목일 것 같은 사람 n명을 리크루트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EBS에서 프로그램을 찍었습니다. 매일 토요일 9시 반에, 매주 토요일 9시 반에 귀하신 몸이라는 프로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일주마다 테마가 다릅니다. 한 주는 당뇨, 한 주는 허리 디스크, 한 주는 목 디스크, 그다음에 한 주는 탄수화물 과다 복용. 다 친숙한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뭔가 P0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목 디스크 환자들의 비율이라고 합시다. 자, 다음에 그래서 P0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n명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귀하신 몸에서 가르쳐준 그 각종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n명한테 한 4주 동안 시켰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n명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자, n명의 목 디스크 비율을 좀 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게 자, EBS에서 4주 훈련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어. 이 4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싶으면은 적어도 4주 하고 나서 그 목 디스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중의 목 디스크 환자 비율보다는 작다고 주장을 하고 싶겠죠? EBS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n명을 한 20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0이 한 11명 정도고, 미안합니다. 0이 한 15명 정도고, 1이 5명 정도야. 자, 5명은 목 디스크, 4주 훈련 열심히 했는데 목 디스크가 있었어. 잠깐 또 다른 상황.
자, 물론 방송사에서는 4조 훈련 시키면은 20명이 다 목 디스크 증상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깨끗하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실제 자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정말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그냥 전국에서 20명을 그냥 리크루트해서 4조 훈련을 시켰다면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미 목이 안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4조 훈련 열심히 했다고 해도 15대 5 정도를 관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이 상황 한번 볼까요? P0가 어디 보자. 30% 정도라고 합시다. 자, 20명에 대해서 5명 정도가 목 디스크 증상을 보여. 그러면은 이 20명 표본에서는 목 디스크의 비율이 몇 %입니까? 25%죠. 이거 주장할 수 있어요? 5% 낮아졌다고 바로 주장할 수 있어요? 약간 애매하죠. 만약에 빵명이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데 25% 정도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14대 6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30. 네, 30. 네,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 15대 5 정도. 그러니까 각 잘못하면은 14대 1이랑 14대 6과 비교하면 한 명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기껏해야 한 명 차이인데 그거야 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죠. 그거 네가 한 명 뽑을 때 한 명, 그러니까 물론 랜덤하게 잘 뽑았을 수 있지만 네가 빨간 공을 하나 집을 때 1번을 집은 게 아니라 그 옆에 2번 공 집었으면은 14대 6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의 15대 5가 정말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누구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계가 모호할 때 이 모호한 경계를 주로 그 통계적인 논의로 선을 좀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한번 정해 봅시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 일단 테스트 스타티스틱. 제가 테스트 만들려면은 테스트 스타티스틱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C라는 집합 만들어야 되죠. 일단 테스트 스타티스틱,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타티스틱도 만들어 볼게요. 자, 아래를 보니까 뭐로 제안했어요? 사실 이건 제안입니다. 프로포즈. 이렇게 문제 자체가 프로포즈 테스트죠? 우리는 샘플 n개를 집어가지고 뭐 만들 거냐면요. 그냥 썸할 거예요. 뭡니까?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의 수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한번 스타티스틱 만든다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게 이제 크리티컬 리전이죠. 기강력인데, 기강력이랑 항상 결부되는 거는 기강력을 정하면은 이제 그 테스트의 사이즈 아니면은 유의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의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간 스텝을 하나 밟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테스트 스타티스틱이 만약에 널이 true일 때 어떤 분포를 따를 것이냐.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 Y는 묻지 마시고 따라가 봅시다. 만약에 H0가 맞다는 거 뭡니까? true가 P0라는 거죠. 그럼 X1부터 Xn까지가 자, 베르노이 P0에서 나옵니다. 그쵸? 자, 네 말이 맞다면은 이 1번부터 n번까지의 샘플은 베르노이 P0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검정 통계량은, 잠깐만 여기 오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좌측이 G입니다. 우리가 만든 검정 통계량 G는, 자, 네 말이 맞다면, 즉 규모가 사실이라면은 이건
베르노이 분포의 가법성에 의해서 이항 분포 시행의 수 n, 성공 확률 p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기각역을 정할 건데요. 여기서 일단 직감적으로 하나 가져가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압니다. 진짜로 이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면은 1이 거의 관찰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자,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아이고, 여기도 계속 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문자를 고치는 게 낫겠네요. 위를 S로 고치십시오. 자, 직감적으로 S라는 우리의 검정 통계량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제 나의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논의의 어떤 이슈가 뭐냐면은 S가 아주 작으면은 네 말이 틀리고 H1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대체 이 선을 어떻게 정하면 되냐가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선을 어떻게 정할까 하니까 이제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의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직 K는 미정입니다. 그냥 이 포맷으로 정하게 정했는데 이 포맷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이 테스트에 대한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만약 H0가 맞을 때의 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S가 그러니까 목 디스크 환자의 수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은 자, 요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H0가 맞다면은 S는 바이노미얼 n, P0 따른댔죠? 자, 그러니까 자, 썸 어떻게 되겠어요? J는 0부터 K까지 n 컨비네이션 J 곱하기 P0의 J 곱하기 1 빼기 P0의 n 빼기 J로 지금 서술이 되겠죠? 계산기에다가 이거 두들겨 넣으면은 n이랑 k만 정해지면은 이 알파가 계산돼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k가 디스크리트 밸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k가 1일 때 뭐 알파가 몇, k가 2일 때 알파가 몇, k가 3일 때 알파가 몇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예제가 하나 등장했어요. 여기서는 20명을 조사하는데 자, 인구 집단에서 목 디스크 환자의 비율이 70%가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뭐 학부생들 중에서는 70% 될 것 같은가요? 아닌가요? 학부생들은 아직 좀 젊죠. 한 30대 직장인 정도면 70%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사무직. 자, 사무직 20명한테 샘플링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자 15대 5를 관찰했다고 칩시다. 자, 사무직 모집단에서는 70% 정도가 목 디스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이 4주 프로그램 하니까 25%만 목 디스크 호소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자, 그렇다고 해도 그냥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거냐면 자, 잠깐만. 지금 현재는 S가 지금 4인 겁니다. 5죠, 5. 자, S가 5인데. 자, 규칙을 예를 들어서 S가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S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한번 결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K를 11로 하면은
reject h0 if and only if s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12면은 reject h0 if and only if s가 12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지금 필기하시는 게 안 보이겠군요. 미안합니다. 얘기 줄게요. 자, 우리가 S는 O를 관찰했어요. 그러면은 이 규칙에 의해서도 이 규칙에 의하면은 우리는 H0를 리젝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K를 12로 정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H0를 리젝트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K를 4로 정했어요. 그래서 리젝트 H0 if and only if S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규칙으로 우리가 디시전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를 리젝트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셋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을까? 자, 얘네 셋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디어 1종 오류의 확률과 2종 오류의 확률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일단 계속 쭉 가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잠깐 옮겨서 그럼 이제 요 테스트와 요 테스트와 요 테스트는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얘네 모두 지금 T가 C 안에 들어간다의 하나의 예제, 하나의 예제, 하나의 예제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읽기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과 그다음에 크리티컬 기각력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고 걔네들을 비교를 할 때는 언제나 1종 오류의 한계를 먼저 컨트롤한 다음에 2종 오류의 확률을 비교한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1종 오류의 확률을 먼저 봅시다. 자, 편의상 얘를 자,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각하는 걸 첫 번째 테스트, 그 다음에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각하는 걸 두 번째 테스트라고 합시다. 첫 번째 테스트의 타입원 에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테스트의 타입원 에러는 자, H0가 true일 때 S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H0가 true면은 S가 바이노미얼 20,0.7을 따를 테니까 자, 0부터 11까지 20 컨비네이션 J 0.7의 J승부터 1 빼기 P0의 20 빼기 J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써머리하면 0.113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는 어때요? 자, 두 번째 테스트는 더하는 영역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 테스트의 사이즈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의 수준이 0.15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내가 원하는 유의 수준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유의 수준 아래에 있죠? 이 테스트의 유의 수준은 그다음에 이 테스트의 유의 수준은 내가 원하는 테스트의 유의 수준보다 높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 테스트로 하면은 자, 요 테스트를 비교하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 트루 데이터가 그냥 우리의 그 새로운 요법이 그냥 파퓰레이션의 그 목디스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참이면 자, 얘네들이 뜻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바꿨으면은 자, 사주요법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너를 리젝트할 확률이 H0가 맞다고 실수할 확률이 0.1233인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테스트가 실수할 확률이 더 적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그럼 두 번째 테스트는 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두 번째 테스트는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요. 만약에 효과가 우리의 요법에 효과가 없으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테스트는 어떤 측면에서 좋은 거냐? 파워 펑션을 한번 볼까요? 자, 파워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죠? 만약에 감마 P는 첫 번째 테스트의 파워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자, probability of binomial n, p. 트루 파라미터가 p니까 트루 파라미터가 p일 때 s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의 파워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테스트의 파워 펑션은 probability of, 자, s가 binomial n, p를 따를 때 s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물론 여기서 n은 20이겠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는 내가 원하는 사이 테스트의 유의 수준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타입1 에러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테스트의 장점은 없을까요? 얘네 둘을 비교해보면은, 자, 얘네 둘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지금 P가 오메가 1에 있을 때 지금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P가 오메가 1에 있다는 건 위에서 대립가설이 맞을 때 그 모수집합이 어디입니까? P가 0.7보다 작을 때죠? 자, P가 0.7보다 작을 때 요 두 개를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렇게 됩니다. 자, 요 녀석이 감마 P, 이거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probability of S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probability of S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각해라입니다. 자, true P가 뭐 0.68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같은 P에 대해서, 자, 요 테스트와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 중에 누가 더 H0를 리젝트 할 확률이 더 높죠? 두 번째 게 더 높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타입1 에러 측면에서는 두 번째 테스트가 좋지 않지만 검정력 측면에서 또 보면 만약에 규모가설이 맞지 않을 때, 만약에 규모가설이 맞지 않다면 이종 오류를 극복하고 H0를 리젝트할 확률이 누가 더 높아요? 두 번째 테스트가 더 높은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1종 오류의 확률과 2종 오류의 확률은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습니다. 1종 오류의 확률이 올라가면요, 이 옆에 있는 검정력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2종 오류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1종 오류 확률에서 1종 오류 확률이 높아지면 2종 오류 확률이 낮아지고요. 반대로 1종 오류 확률이 낮추면은 검정력도 같이 떨어져서 2종 오류 확률이 올라갑니다. 일본 대체적인 그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저 사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자, P는 0.7의 라인 그어봐요. 자, 여기의 좌표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P가 0.7일 때 테스트 1이 H 너를 리젝트 할 확률, 이게 얼마겠어요? 지금 이게 0.113이겠죠? 그 다음에 P가 0.7일 때 테스트 2가 H0를 리젝트 할 확률 어떻게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0.227이죠? 자, 보통의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은 H0는 뭐 P는 0.7, H1은 P는 0.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규모 가설 바로 옆부터 대립 가설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가설 근처에서는 어차피 검정력이 규모 가설 근처의 트루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차피 검정력이 엄청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루 파라미터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 파워 펑션을 그리면은 이 규모 가설이 성립하는 것 근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레벨 0.05 같은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P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옮기면은 0.05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말의 결론을 지어볼까요? 자, 5명 관찰했어, 목 디스크.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죠. 자, 테스트 1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결정 내리는 거예요? 테스트 1 유의 수준 11.33%의 유의 수준에서 우리는 4주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테스트 2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유의 수준 22.77%에서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면은 완전히 기다 아니다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틀릴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나타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내 말이 만약에 효과가 없을 때는 11.33% 정도 틀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보시는 모든 논문들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모 가설의 철학적인 포맷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철학적인 포맷은 조금은 빨리 넘어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감정 통계량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강력 어떻게 만드는지 남은 2가지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평균 뮤를 검정하는, 자, 역시 원사이드 테스트인데요. 그 다음에 라지 샘플이란 말에 붙었습니다. 라지 샘플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가 실내 구간 만들 때 보셨죠? 실내 구간 만들 때 라지 샘플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뭔가 이 확률 같은 거를 중심극한 정리로 노말 분포로 어프록시메이트를 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X1부터 Xn까지를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힌 랜덤 샘플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디스트리뷰션 형태는 몰라요. 완전히 언노운입니다. 미니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으로 파이나이트로 존재하는 것만 안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형태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자료가 이런 형태에 해당하죠. 자, 이럴 때 프로포즈 large sample test for approximate size alpha for testing. 자, 기본 뮤제로에 대해서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아니면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자, B가 왔어. 어떤 게 있을까? 보통은 티피컬한 예제가 이런 겁니다.
약을 먹이는 예제를 하는데, 잠깐만. 그 체계 예제가 뭐냐면은 여기 또 20명을 뽑아서 뭔가 훈련을 시켜요. 뭔가 집중력 강화 훈련 같은 걸 시켜요. 그랬더니 자, 일반 대중의 뭐 IQ 스코어가 뮤제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집중력 강화 훈련을 했어. 그리고 나서 20명의 어떤 IQ 검사 점수를 쟀어. 자, 그랬더니 자, 뮤제로가 100이라고 하고 20명의 그 IQ를 쟀더니 평균이 105 정도, 샘플민이 105 정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훈련 프로그램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명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면 한 50명 정도라고 합시다. 50명, 그 다음에 샘플민 105. 자, 과연 이 집중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닌텐도 DS 같은 것에서 아니면 MC 스퀘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뇌 강화 훈련 게임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이거 하면 두뇌 강화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뻥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맡겨가지고 우리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우리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다가 실험을 해달라고 하겠죠? 우리가 지금 실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빈칸들이 있죠?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검정 통계랑 테스트 스태티스틱과 크리티컬 리즌의 설정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 배경에 뭐가 있냐? 일단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언제나 규모가설이 맞는 상황에서 규모가설이 참일 때 그 확률 분포를 잘 쓸 수 있는 녀석이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사이즈 알파를 맞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종 오류의 확률을 가장 다른 것들 중에서 최소화하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네, 제가 계속 자꾸 테스트 스태티스틱과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전을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릴 텐데, 얘네들은 나름대로 이 대학원 1학년, 2학년 정도의 그 교육과정과 아니면은 여기 수리통계학 책에 한 7장, 8장에 있는 유니폼리 파워풀 테스트 이런 이론에 의해서 나름 괜찮다는 게 증명이 된 애들입니다. 그거를 먼저 보이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자, 이거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릴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널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애가 거의 누구밖에 없냐면요, 표본 평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또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105점이라고 해도 분산이 엄청 큰 105점이랑 분산이 작은 105점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 직관을 반영을 하면, 자, 분산이 크면 클수록 사실로 못 믿는 테스트가 되는 거죠. 못 믿는 105점이죠. 분산이 작으면은 더 믿을 수 있는, 이건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105점인 거고요. 그래서 자, S-루트N 한번 밑에 집어넣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내면은 딱 제가 필기하는 포맷을 지켜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지금 프로포즈 하랬잖아요. 여기 하나 프로포즈 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크리티컬 리전 C를 정하려면은 우리가 크리티컬 리전 C에 되는 데는 타입 1 에러 확률을 잴 수 있어야 되는데, 타입 1 에러 확률을 재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널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라지 샘플 테스트니까, 자, 앞에다가 approximate null distribution.
자, 요 녀석을 지금 대충 t라고 두면 t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자, h0가 true일 때 두 빈칸 어떻게 되죠? 미우제. 자, h0가 true일 때 h0가 true라면은 이게 요 x바가 근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노말 뮤 제로 컴마 n분의 시그마 제곱 따르겠죠? 그러니까 자, 어차피 표본 표준 편차는 대수 법칙에 의해서 모 표준 편차로 수렴을 하니까 자, 널 디스트리뷰션이 자, 평균 빼고 그다음에 n분의 스퀘어 루트로 저기 표본 표준 편차 나누면 0,1 되나요? 그러면은 자, 다음에 리젝션 리진. 리젝션 리진 정할 때는 한 번은 직관이 필요합니다. 자, 요 녀석이 형태를 봤을 때 자, 우리의 관찰된 이 값이 작을 때 기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클 때 기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표본 평균이 105점, 110점, 115점이 되면 될수록 기각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근데 똑같은 105점, 110점, 115점이라고 하더라도 표본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더 기각을 많이 하고 싶어요? 클수록 기각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 자, t가 어떤 상수 c보다 커나 같을 때 기각하는 거죠? 자, 근데 리젝션 리즌 요 큰 틀을 정할 때는 한 번은 직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c 값을 정할 때 이제 타입 1 에러를 가지고 정확하게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자, where 자, the critical value C satisfies.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C가 뭘 만족해야 되죠? C를 잡을 때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이 C를 잘 조절해가지고 사이즈 알파를 맞춰야 됩니다. 알파가 아까 뭐였죠? 자, 사이즈 알파의 정의가 뭐였죠? 자, 규모가설이 맞을 때 우리의 이 테스트로 리젝션 H0 할 확률. 자, 그래서 자, probability of H0가 맞을 때 지금 우리의 그 널 H0 하는 규칙이 T가 C보다 커나 같다니까. 자, 지금 요 녀석이 지금 타입 1 에러 확률이겠고, 자, 문제에서 사이즈 알파 테스트를 제시하라고 했죠. 사이즈 알파 테스트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사이즈 알파가 정의가 됐었죠. 사이즈 알파의 정의가 뭐였죠? 타입 1 에러의 확률의 최대값이었죠. 그 녀석이 알파가 되도록 정확히 C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런데 다행인 거는 지금은 H0가 그냥 뮤가 뮤제로이다, 한 포인트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맥스 값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트루 뮤가 뮤제로일 때 요 확률을 어프로시메이트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풀어봅시다. 을 풀면, 자, 알파는 probability of, 자, H0 T가 C보다 크다 같다.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probability of 뮤가 뮤제로일 때, 자,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이 C보다 크나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뮤가 뮤제로일 때 이게 뭐였습니까? 어심탑티컬리 노멀 제로 원이었죠? 그래서 approximate probability 스탠다드 노멀 따르는 변수 0,1이 있다고 할 때 G가 C보다 커나 같은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이제부터 요거는 고유명사로 쓰시면 됩니다. Big Phi C where Phi is the CDF of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Therefore, we set. 자, C랑 알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근사적으로 알파가 1-C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C를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어차피 알파는 0.05 같은 걸로 기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C는 phi 인버스 1-알파 하면 되죠? 스탠다드 노멀 CDF에서 알파를 지금 0.05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5%로 정했다고 하면은 딱 C는 뭐로 정하는데요? B 인버스 0.95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녀석이 R에서는 뭐냐면 잠깐만 이게 스탠다드 노멀의 CDF라고 하면은 아마 x가 0일 때 0.5를 딱 달성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0.95가 되는 요 점이겠죠? 자, 요 점이 phi 인버스 1 빼기 알파일 텐데요. 자, 이게 R에서는 프로그램입니다. 피놈 1 빼기 알파 하시면 됩니다. 피놈 0.95, 피놈 0.97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에서 How to use function pinom in R 하시면은 이 pinom이라는 함수의 설명이 쫙 나올 텐데 아마 설명이 거기 써 있을 겁니다. pinom이라는 함수는 스탠다드 노멀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value를 계산해 주는 애다. 이런 게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큐놈일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마 피놈이 피놈 t가 이 CDF 값을 계산해 주니까 할 거고요. 큐놈이 퀀타일이거든요. 퀀타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phi 인버스 t를 계산하는 녀석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혹시 이 포맷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일단 테스트 스타티스틱 먼저 프로포즈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H0가 맞을 때, 죄송합니다. H0가 맞을 때 이 검정통 내는 게 분포를 뭘 따르는지를 적어주시고요. 이거를 알아야 밑에 리젝션 리전 제한하고 나서 이 사이즈 알파에 맞춘 이 C의 경계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젝션 리전 정하실 때 이제 알파 값에 맞는 C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까지가 이 테스트를 건설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추상적인 노테이션과 포맷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뭐 만든 거예요? 지금 아까 t가 뭐가 된 거예요? x바 마이너스 뮤제로 s 나누기 루트 n 된 거고요. n 된 거고요. c가 뭐 된 겁니까? 어떤 개구간, 폐구간, phi 인버스 1 빼기 알파 컴마 무한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테스트 스타티스틱과 기강 능력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이즈 알파가 될 수 있게요. 3분 남아서 뭔가 애매하다.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이제 파워 알파 테스트를 사이즈 알파 테스트를 제안을 했으니까 이제 아까 첫 번째 이그젠플에서 봤던 것처럼 파워 펑션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approximate power function of the proposed test reject H0 if and only if G가 C보다 커나 같을 때. 자, 물론 C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자, 스탠다드 노멀의 1-알파 퀀타일을 그냥 아까는 phi 인버스 1 빼기 알파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스탠다드 노멀을 보통 G라고 쓰니까 G 언더바 G 서브스크립트 1 빼기 알파라고 썼어요. 자, 파워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감마 뮤라고 지칭을 하고요. 얘는 파워 펑션은 트루 파라미터가 그 대립가설에 만족시키는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있을 때 우리의 테스트를 리젝트할 확률. 자, p 뮤 t가 c보다 커나 같다. 즉 p 뮤가 true일 때 x바 죄송합니다. x바 빼기 뮤 제로 s 나누기 루트 n이 c보다 커나 같을 확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rue mean이 뮤 제로가 아니라 뮤면은 이때는 뭐가 스탠다드 노멀을 따라요? x 빼기 뮤 제로가 아니라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 나누기 시그마가 approximate normal 제로 1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값을 좀 쓰기 위해서는 요게를 조금 변형을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probability of mu x바 빼기 뮤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 더하기 뮤 빼기 뮤 제로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이 c보다 커나 같을 확률.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스탠다드 노멀로 어프록시메이트 될 수 있는 파트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자, probability of p 자, 스탠다드 노멀 따르는 변수 g가 c 빼기 뮤 마이너스 뮤 제로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러면은 얘는 그 스탠다드 노멀 CF를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대충 1 빼기 phi 뮤 제로 빼기 뮤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뒤집어야겠네요. 잠깐만 이것만 말하고 끝낼게요. 뮤 빼기 뮤 제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고정된 상태일 때 지금 이 함수가 누구에 대해서 정의된 겁니까? 뮤 제로 컴마 무한대에서 정의된 트루 뮤에 대해서 지금 검정약 함수가
이렇게 근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일단 뮤제로에서 대충 연속 함수겠고, 그 다음에 뮤제로보다 조금 큰 영역일수록 뮤제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 이거 CDF니까 기본적으로 인풋에 대한 증가 함수. 그래서 U를 점점 뮤제로에서 멀게 할수록 파워가 여기가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게 지금 뮤가 점점 커지면은 잠깐만 1로 가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제가 어딘가 잘못했어. 잠깐만 여기가 인버스죠? 죄송합니다. 인버스 아니다. 인버스 없는 거 맞고요. 어디가 잘못했죠? 분수 분모하고 유제로 빼기 네? 아직 파이 함수 아닌 유제로 빼기 뮤가 되는 그렇게 되나요? 잠깐만. 얘를 뺐으니까. 잠깐 이거 해야 수업 끝나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거 교정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여기부터 계속해요. 네, 다음에 네 수련해 봅시다. 지금 근데 저기서 마이너스야.